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별명 있습니까? 별명이요? 네. 저요? 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토깽이라고. 토깽이? 얼마나 깜찍했으면. 네, 귀엽나요? 귀여운데? 비슷한데? 목사님 별명을 왜 물어보세요? 목사님 별명 혹시 있으세요? 저는 특별하게 없고 이렇게 좀 특별한 스타들은 별명이 있는데 우리 좀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은 별명이 없어요. 별명이 어떡하죠? 없어요? 네. 도라루방 같기도 하고. 돌하루방. 죄송합니다. 제주도가 있어야 될 제가 한번 것 같은데? 좋은 별명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실 이분은요, 네. 별명이 홍아재래요. 홍아재? 홍아재. 네네. 과연 그 숨겨진 뜻은 무엇일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이 시대를 규정짓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고 제가 마을 목회를 하는 중요한 모멘텀은 뭐냐면 외로움의 사회라는 겁니다. 내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 이웃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많은 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홍아재 하면 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은 내가 찾아가면 밥 사줘. 그 사람은 내가 찾아가면 커피라도 한 잔 사줘.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면 나하고 대화 나눠줄 걸. 이런 어떤 뭔가 좀 함께할 수 있는 이웃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저의 작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분위기가 벌써 달라요. 화나세요.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뜻 담은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이청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스튜디오 오니까 예. 벚꽃처럼 환하게 목련꽃처럼 그런 분위기가 나서 아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자, 목사님은 특별히 별칭, 별명이 있는데 홍아재라고 하는 별명인데 그 뜻이 뭘까요? 예. 풀어 쓰면 홍은동 아저씨 순말입니다. 홍은동 아저씨. 네. 저는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네. 마을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를 주로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홍아재, 또는 이청훈 선생님 네. 이렇게 이제 많이 호칭들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모토가 있는데 저희 그 서대문구 지역에서 이제 매일같이 인사하는 분들이 한 300여 분. 네. 그 중에 이제 수다를 떨 수 있는 분들이 한 50여 분. 네. 그리고 이제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는 건 네. 그 전에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마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돼서 가끔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언젠가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름인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저를 목사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홍아재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죠. 홍아재. 네. 아니 궁금했거든요. 성함도 홍 씨가 아니신데 왜 홍아재가 했더니 홍은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방송 전에 네. 우리 배우 박신영 씨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홍은동에서 애기야 가자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목회를 하늘뜻 담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홍은동에서 개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예. 저는 조금 약간 그 다른 경험이 있는데요. 앞서 좀 중형교회 담임을 좀 잠깐 맡아서 목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을 목회라고 하는 단어는 몰랐는데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통합청 목사님들하고 마을학 스타디를 하면서 이제 교회 지역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서 하지 고민하다가 서대문구 홍은동은 제가 지금까지 한 48년 살아온 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마을 목회를 한다면 저의 고향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이 지역에서 하늘뜻 담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이셨구나. 고향. 예. 정말로 골목골목까지 다 아실 그런 지역인데 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떤 목회적이보다 사회와 더불어 관계 쌓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좀 특색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주중에 교회를 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은 일단은 사실 생계 활동에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공간 지킴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항상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점심 식사를 매번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죠. 지역에 있는 학식당들. 예, 지역에. 교회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나름 전략을 세웠는데 2, 3km 반경 내에 있는 식당과 커피 전문점을 매일 다른 곳을 다녔고요. 한 2년 정도 다니니까 한 두세 번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점의 사장님하고 그 음식점을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하고 이제 인사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한 가지는 제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저희 서울은 특이하게 교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동에 그렇죠. 그 동 산하에 담임 목사님들과 동장님, 복지주무관님이 함께 모이는 건데 그때 이제 동장님과 복지주무관님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화요일 날 시간을 낼 테니까 복지주무관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어머나. 그랬더니 못 부릅니다. 내가 목사님을 불러? 못 그렇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화요일마다 아예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복지주무관님 옆에다가 제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이제 뭐 주민들에게 나눠줄 공문 같은 거 봉투에 넣는 일, 100원짜리로 청소하는 일, 이제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복지주무관님하고 관계를 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주민센터와의 관계, 주민들과의 만남과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목회의 어떤 부분에서는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요즘은 이게 관계 쌓는 게 어렵잖아요. 대면 포비아라고도 그렇죠.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 어쩜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정감 있게 자주 만나시는지 목사님의 주중 생활이 궁금합니다. 홍화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진이 오빠 만나고 오니까 6시 정도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선생님은 너희들 몇 시까지 오라고 얘기하셔? 우리 반은 그냥 9시까지 오라고. 9시까지?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지금 이제 홍현초등학교에 등교 지도하러 매일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또 마침 저희 막내가 그 학교에 다녀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같이 갑니다. 6살, 7살 이제 타월이 져가지고. 다민이나 아빠가 맨날 이렇게 등교해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 편하게 올 수 있어서 제일 좋아요. 친구야, 이번에 지나가자. 앞에 보고 지나가자. 안녕. 친구들 지나가자. 안녕. 잠시만. 안녕. 자, 지나갑니다. 녹색 어머니에서 하는 건데 코로나 기간에 500여 명의 재학생들 부모님들이 다 오시게 되니까 서대문구에서 특정한 5명만 1년 동안 오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대문구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됐고 신청해서 지난 2021년부터 지금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하는 게 피곤하실 법도 한데 계속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요? 매일같이 400여 명의 그 초등학생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짧지만 엄청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요. 또 심지어 저의 응원에 힘을 얻어가지고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차량의 대부분이 학부모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좀 아이들이 도보로 좀 이렇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애들이 비도 오고 또 이 언덕길 올라오는 게 힘드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올라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현초등학교 아이들과 홍현초등학교 아이들을 태우고 있는 학부모의 차가 이제 오버랩되는. 그다음에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좀 교통 상황이 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 나름대로의 방식은 뭐냐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손짓하고 이러면 관심이 없으면 안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나름 이런 비 올 때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잘 보고. 도와주시는 분들 보면 어때?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요. 어떤 게 제일 감사해? 저희를 위해 맨날 나와주시니까. 네, 이제 8시 55분이 되면 이제 등교 지도가 마쳐지고요. 이제 다음 일정을 향해서 또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은 또 어떤 일정인가요? 오늘은 또 저희들 그 예장합동 측에 서울로에 정기 노회가 있어서 참여하고요. 그 이후에는 오후에 저희들 그 서대문구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발달장애 친구들 오늘 좀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루틴이 돌아가나요? 예, 예. 네. 뭐 이제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았는데 성도들에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네. 말씀 묵상을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막내가 이제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이 제 차로 학교 등교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등교 지도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 하당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제가 이제 활동 지원사로서 발달장애인들과 1대1 매칭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만나서 이제 지원해드리고 활동을 지원해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도담도담 마을학교라고 해서 그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K-팝 댄스, 연극 수업, 기타, 종이접기, 요리 수업 저희가 그거를 법인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권을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 학교가 주로 저녁 8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부모님들은 퇴근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집에 귀가시키고 집에 오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차. 네. 아침부터. 네. 이렇게 마을 목회를 하시다 보면 정말 기억에 남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지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 엄마를 베트남인으로 둔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일단 얼굴이 좀 달라요. 반반 섞여 있어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해야 될 엄마가 한국말의 어눌합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하고 잘 섞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교육청 지원 사업인 도담도담 마을학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를 보낼 의향이 있냐? 그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이 아이가 여기 와서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가졌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서로 현재 함께 살지 않는데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께서 생각하신 건 뭐냐면 아이 아빠기 때문에 아이 문제라면 올 거라는 거예요. 연락드렸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담산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별거 중이신 두 부부가 아이 문제로 함께 저와 자리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느낀 걸 쭉 얘기를 했더니 이제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이 친구를 한 번도 존재 자체로 인정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그런 게 이제 정부 바우처가 다 있어서 이제 놀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드렸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베트남이 소승불교거든요. 소승불교는 굉장히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불교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예수 이야기를 더 들려줘도 좋으니까 주말에도 좀 맡아줄 수 있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저에게는 마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로 그러겠네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어떻게 또 이쪽에는 이제 등뼈였겠구나 이렇게 이제 점점 변해갔다는 거야.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어떤 거 같아? 지금 저기 코끼리는 이렇게 털이 많아 안 많아? 안 봤지? 두 친구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저희들끼리 룰이 뭐냐면 한 친구가 한 번씩 어디 가고 싶은지 얘기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키 큰 친구 차례여가지고 어디 갈까 물어봤더니 여기 자연사박물관 어릴 적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이제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서 뭐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보다는 바깥 활동들을 많이 좋아해서 홍제천 같은 데나 북한산 이렇게 한번 돌기도 하고 주로 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 외부 활동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씩 변화돼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본 물고기, 동물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오, 이제 위를 잡아줘. 위를. 그렇지. 너희들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 맞지?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했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치? 기억나지? 맞아. 그 얘기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다 일하고 있지? 네. 지금 회의실 닦아요. 회의실을 또 이렇게 닦는 것도 해? 5층, 4층 계단하고요. 6층은 저거 하고요. 야, 좀 칼퇴도 많이 해요. 칼퇴근 많이 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저희가 월급 받고 나서 뭐 사고 싶다는 게 있으면 사주시고. 그래요. 마을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일자리더라고요. 뭐든지 어떤 복지가 됐든지 우리 두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좀 취업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굉장히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많이 좀 옆에서 소개도 하고 또 사실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많이 조력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두 친구가 일하고 또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사회적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일상을 충분히 같이 누릴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제가 좀 채울 수 있다면 좋고 또 제가 또 스스로 우리 이 친구들 만나면서 제 자신이 채워져가는 그런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일들은 좀 멈출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큰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예. 네. 이 서대문구에는 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지역 내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이 또는 셋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 특정한 기간 내에 사업 기간 내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롯데월드를 가기도 원하고 홍대에 가서 반지 만들기도 원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서대문구에서 정부에서 사업권을 따왔기 때문에 재정을 후원해 주는 거죠. 네. 그 모든 재정들을 식사하는 것과 가서 활동하는 활동비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6개월 동안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죠. 내가 부모님들께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부모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김땡땡 우리 저기 조땡땡이가 선생님을 좀 계속 만나고 싶어 한다. 혹시 이 사업과 관계없이 계속 만나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나도.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만남들을 이어갔고 그런 친구들 중에 한 가정이 현재 저희 교회 교인이 되어서 네. 함께 가족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정말 온 마음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물질적인 모든 시간, 정성을 다 내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평일에 지금 교회에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고 교회도 이게 정말 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셨다고. 예, 이건 무슨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하늘뜻 담은 교회의
장소가 있는데 네. 그걸 이름 자체를 아예 약자로 해서 하담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고 네. 그 지역 사회의 공간, 마을 공간으로 공유 공간으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돌봄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서대문구 동네 배움터로 마을 대학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모임 장소. 네.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제가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모임, 분과 모임, 이런 모임 공식적. 심지어는 미리 신청만 하시면 마을 주민들이 3, 4, 5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싱크대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커피 뽑을 수 있는 기구들도 다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제 모임 장소까지도 내어놓는. 근데 요 출발점은 뭐냐면 교회 공간들이 주일 외에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이제 내놓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거의 커뮤니티 공간이니까. 예, 센터니까. 무료로요? 예, 무료로.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나요? 아, 예배는요? 예배는 저희는 이제 남해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남해교회? 왜요? 왜?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일날도 이 공간을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해도 사실은 저녁에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서 모여도 되고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 공간은 마을 주민들에게 아예 내놓고 혹시 주변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남해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 교회와 무상임대 계약서를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주일날 그 교회의 예배 시간과 다르게 별도로 시간을 결정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의 이제 매월 감사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성교는 지금 사회를 보고 있고 집 사고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아주 못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늘 뜻 담은 교회 성도라면 좀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불편하다는 말씀은 없으세요?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애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좀 저희 교회 공간은 마을 공유 공간으로 내놓고 주일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드리자라고 했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동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게. 그 교회에서도 감사하게 목회자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요즘 교회 공간이 참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또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또 기쁨을 저희들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성산동에서 시온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황조원 목사입니다. 이청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때마침 사정이 있어서 교회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었고요. 그러면 하늘뜻 담은교회와 우리 시온교회가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두 교회가 같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나눠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온 교회 식구들이 같이 의논을 했고 흔쾌히 동의가 되어서 현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들 또 저희 교회처럼 이미 개척되어 있지만 교회가 아직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교회의 어떤 모습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그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단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단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온주일학교와 함께 예배합니다. 승현이로부터 하연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목사님 잘 보고 함께 율동하면서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예수 나와 받아쓰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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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명확합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하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엄청나게 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키가 그치? 사진에서 제일 키 큰. 그것도 빼. 그 다음에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또 반찬 나눔 사역도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예. 이제 감사하게도 집사님이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아니, 목사님이 이제 마을 목회 하는데 하늘 뜻 담은 교회 다니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고 이제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무엇을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제 여집사님이셨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이니까 음식을 만들고 뭔가 반찬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협의하는 가운데 그러면 제가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혹시 반찬을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지를 한번 조사해서 한번 서베이해서 가지고 와볼 테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반찬 나눔을 하면 어떻게 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이 하담 커뮤니티 센터에 그때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와서 넷째 주에는 와서 이제 저희가 반찬을 만들어 직접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웃들을 만나 반찬 전달하고 집으로 귀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사님 반찬이 어렵지 않으세요? 반찬이요? 네. 반찬은 계란이랑 김. 그렇죠. 어쨌든 재정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헌금으로 거쳐지는 재정 중에 일정 영역을 저희가 이제 반찬 나눔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반찬 나눔 사역을 알게 되신 이후에 그럼 나는 후원을 할 테니까 내가 후원하는 것은 반찬 나눔할 때만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지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크게는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콤비, 명콤비. 좀 이따 점심 먹을 때 이제 이거 먹는 거죠. 우리들도 조금 여유 있게 한 거죠. 이 정도면 조금 우리가 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요리 안 하세요? 예, 저 안 합니다. 요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반찬 나눔 팀도 저희 김은주 사모와 정윤민 집사님이 두 분이서 이제 팀장, 부팀장이 돼서 두 분이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좀 약간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응원하는.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응원하는 걸로. 산정이라고 하지 마. 꽃이야, 꽃이. 대체 이름을 바꿔. 그럼 대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뭐 거창하진 않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반찬 나눔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반찬 나눔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음식들이에요. 밑반찬도 하고요. 평상시에 드시지 못하는 음식도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메뉴 고르고 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들이 맛있게 먹으면 네가 대답해. 그런 거 맛있어. 아까 그 직원용이라면 저랑은 저까지 3대예요. 3대가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담 가족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만든 음식 만족하세요? 만족합니다. 10점이요.
정말 맛있게 먹고 집사님들 다 도와주셔서 너무 손맛도 좋으시고 해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하남 가족들이 먼저 시식을 하니까 점검도 되고 또 오늘 또 마침 또 메뉴가 전이어가지고 또 명절 분위기도 나고 우리가 더 가족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는 올라가고 왼쪽 그 건물의 4층이야. 그 학원 있는 건물은 4층이고 다시 중앙에 모여서 여기 하담으로 돌아오는 거야. 알았지?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6가정 정도 소개를 해달라고 했고요. 현재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바람은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가정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조금씩 그 가족들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잘 기억을 해도 알았지? 네. 좀 이따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업무 분담해가지고 나눠서 갈 거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배집사님이 수고 되게 많이 하셨잖아. 네, 그렇죠. 주로 이제 배집사님이 혼자서 다 하셨거든. 네. 수현이 평상시에 이 정도도 안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걸어야 돼. 저는 이 정도 많이 걷죠, 나는. 거리가 있으니까. 운동이 되지? 네. 진짜 반찬 나눔도 하고. 동네가 예. 언덕이 되게 경사가 좀 있네요.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48년 정도 살았는데 홍은동은 사실 주소지가 서울이지 약간 서울치고는 가장 좀 시골스러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집은 이제 승준이가 승현이는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네. 자, 이번에 그래도 승준이가 왔으니까 승준이가 좀 직접 갖다 주고 오는 거야. 승준이가 여기 집 앞에다가. 승준아, 네? 너 그 핸드폰 갖고 왔니? 네. 그러면 놓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반찬통하고 대문하고 보이게끔 사진 한 장 찍어도. 네. 집 앞에다가 반찬통 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님이 나중에 이제 보고. 눈도 나왔고 반찬통도 나왔고. 오케이, 잘했어. 아무래도 이제 엄마는 동남아에서 오셨는데 아이는 또 한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은 한국 음식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누는 반찬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주고 있고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자녀들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접촉면을 통해서 더 좋은 교제를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왼쪽 지금 반찬통 없는 손쪽 거기 그거 있지? 네. 위에다 올려놔야 돼. 위에 바닥 말고 중간쯤에 사다리 찍어가지고 우산을 좀 보내주면 돼. 중학교 다니는 아들 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집이거든요.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녀석들이 반찬 맛있게 잘 먹고 있고요. 또 가끔 이제 반찬 나누면서 얼굴 보게 되는데 인사도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받아왔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 반찬 나눔 자체를 한 지가 이제 한 3년, 만 3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예, 처음부터 함께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또 우리 홍아저께서는 어떤 마을을 위해서 협동조합도 만드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밟고 있는 중이니까. 밟고 있는 중인데 네. 협동조합을 세울 때는 이제 5인 협의체가 필요한데 저와 남자 집사님 한 분만 저희 교회 교인이고 네. 나머지 3분은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마을 주민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하담 사회적 협동조합이 교회적 칼날을 띠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설립을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그 교회라는 게 어디 동떨어진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을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마을 목회를 좀 꿈꾸시고 비전을 세우시는데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해 나가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저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이다.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근데 특별히 저는 그 살아내는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에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저렇게 무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잘해주지? 저 사람들은 좀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왜 항상 기쁘지? 라고 하는 뭔가를 우리가 복음으로 다름을 나타낼 때 그들에게 저는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제 나름의 어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마을 목회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막상 해보려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이 마을 목회를 도전하는 분들에게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시작 지점이 코로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줌으로 모였죠. 근데 이 줌으로 모인 게 매우 저희가 좋은 선택이었던 게 해외에서도 들어오시고 지방에서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마을 목회 프로세스와 열매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제 이것이 거듭되면서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위 앞서서 선교적 교회나 마을 목회 또는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1부에는 외부 강사의 강의를 듣고 2부에는 제가 이것을 마을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줌에 참여하신 분들과 토론하면서 이 모임들을 좀 쭉 이제 이끌어 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12번 다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과정으로 사회적 경제를 나누기도 하고 협동조합을 세우는 과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고 해서 계속 좀 변신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이렇게 외모만 뵈면 정말 볕 잘 드는 창가에서 책만 읽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그동안 그 수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그 노하우, 철학들이 고스란히 배워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신대원 졸업을 앞둔 전도사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저는 이제 합동식 교단인데요.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교회는 미자립 교회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큰 교회만 기억을 해서 그렇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상가 임대를 하고 다시 몇천만 원을 들여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본인이 사례도 못 봤는데 매월 임대료를 내는 이 공간 중심의 교회 개척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집이나 주변에 잘 알아보시면 공유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가끔은 무상으로도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모이고 성도님들이 10분 정도, 11분 정도, 20분 정도 모여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가족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좀 독립적인 공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성도들이 말한다면 저는 그때쯤에서 공간을 얻어도 결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신대원 우리 목회 후배들에게 꼭 좀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마을 목회 포럼 4.0을 여는 이유도 그거고 신대원 개척 동아리를 찾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그냥 막연히 앞서 많은 선배님들이 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조금 지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로 좀 인도하고 싶어서 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 수업도 보면 많은 매뉴얼들이 예전의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 답습, 개척이 되던 시대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공간 중심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준모 목사님이라고 계양구에서 그분이 아마 방송에 출연해서 정말 우리도 공감이 된 적이 있고 또 정말 귀감이 된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한참 마을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이준모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궤도 수정도 있었고 또 목표도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이준모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인원 한 1,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자리가 되면 가정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삶 가운데 이제 기쁨과 평안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제공해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모 목사님하고는 간혹 계속해서 통화하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떤 길을 계속해서 걷고 가시는지를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건 어때요? 예. 홍은동, 이청호.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홍은동의 이청호 하면 인천 계양의 이준모와 같은 이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 제가 이제 그걸 꿈꾼다라는 표현이고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그분과 똑같은 일, 똑같은 규모, 똑같은 어떤 상황은 아닐 테니까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 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면 우리 피디님 제안해 주셨듯이 또 홍은동 하면 이청훈이라는 이름이 생각나게 되지 않을까 한번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앞으로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의 마을 목회에 동의하시는 교회 가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목적을 갖고 저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저희 나라에 그 가난한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독교 신앙은 갖고 계신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이 뭐 어떤 많은 통계에 의하면 한 300만 명 정도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저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함께 합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18세가 되면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최대로 받아야 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 친구들이 거처 구하는 거 정도 그것도 좀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친구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식사 한 번 하고 삶의 지혜를 주는 이렇게 이제 결연 맺는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라든가 주변에 혹시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공동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서대문구 내에 있다면 좀 더 그분들과 이렇게 매칭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나는 것도 저희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몰랐던 사실 또 우리가 또 저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새롭게 도전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달려가는 목사님 목회 반드시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한국교회 또 새로운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희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화제는 뭐뭐다. 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홍화제는 뭐다, 뭐뭐다. 홍화제는 빈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넣어도 채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면 내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좀 남들에게 여유의 공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빈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